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. 바로 내면의 숲 가꾸기, 현대인의 생존을 위한 4그루의 나무입니다.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위로와 실질적인 해답이 담긴 내용이니까요.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요즘 다들 갓생 산다고 진짜 바쁘시죠? 일도 완벽하게, 자기 관리도 빈틈없이 해내려다 보면 솔직히 남는 건 미친 듯한 피로랑 번아웃뿐일 때가 많잖아요.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 진짜 완전히 지쳤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야기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. 근데요,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꽉 막힌 답답함 있죠? 그걸 무려 2600년 전에도 똑같이 겪은 청년이 있었어요. 그것도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왕자, 바로 부처님입니다. 아니,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왕자님이 대체 왜? 싶겠지만 그분도 우리처럼 극심한 멘붕에 빠졌던 거죠. 그리고 그 답답함에 대한 해답을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거친 자연, 바로 나무 아래에서 찾아냈습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첫 번째 나무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. 향기로운 붉은 꽃이 활짝 피는 무수, 그러니까 아쇼카 나무인데요. 부처님의 어머니가 이 나뭇가지를 잡고 부처님을 낳으셨다고 전해지죠. 번쩍거리는 궁전의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향기가 진동하는 잎사귀 아래에서 그 위대한 여정이 첫 발을 내디뎠다는 거 꽤 인상적이지 않나요? 사실 이 나무 이름 안에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. 산스크리트어로 뜯어보면요. 아는 없다는 뜻이고 쇼카는 슬픔을 뜻합니다. 합치면 뭐죠? 네, 근심 없는 나무예요. 그러니까 이 철학의 맨 밑바탕에는 처음부터 아예 노 스트레스, 노 워리 이런 마인드셋이 확고하게 깔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나중에 인도를 통일한 그 유명한 아쇼카 왕도 바로 이 나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. 칼 대신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진짜 어마어마한 플렉스였달까요?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핵심이 딱 이겁니다. 우리 인생의 출발점, 그 기본 세팅값을 스트레스나 고통으로 잡지 말자는 거예요.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근심 지우기 버튼을 누르고 가는 것,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갓생의 첫걸음입니다. 자, 그런데 두 번째 나무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바로 연부수, 다른 말로 잠부나무인데요. 젊은 시절 태자가 어느 날 이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꽤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목격합니다. 농부가 밭을 가는데 쟁기에 파헤쳐진 흙 속에서 벌레가 나오니까 그걸 새가 휙 날아와서 쪼아먹는 거예요. 그 잔혹한 먹이 사슬을 딱 보고 태자는 왜 누군가의 생존이 다른 누군가의 피눈물이 되어야만 할까 하면서 아주 깊은 멘붕과 공감에 빠지게 됩니다. 식물학적으로 봐도요, 이 잠부나무 열매가 진짜 묘해요. 짙은 보라색 열매를 한 입 딱 베어 물면요, 단맛, 신맛, 그리고 혀가 얼얼해지는 떫고 쓴맛이 확 동시에 밀려옵니다. 와, 이거 완전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팍팍한 현생, 그 자체 아닌가요? 가끔 달달한 일도 있지만 대부분 시큼하고 몹시 떫고 쓴 게 바로 우리 일상이니까요. 그래서 고대 인도인들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을 아예 남선부주라고 불렀대요. 직역하면 잠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땅이라는 뜻이죠. 한마디로 도망칠 곳은 없다. 이 달고 쓰고 떫은 가혹한 현실 자체가 우리가 매일 눈뜨고 헤쳐나가야 할 진짜 세상이라는 걸 아주 쿨하게 인정해버린 겁니다. 그럼 우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부처님은 이 잠부나무 아래서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 쓴맛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들여다봤어요. 여러분, 현실의 통증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. 진짜 뼈 때리는 말이지만 그 쓴맛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이 단단하게 크게 시작하는 거거든요. 자,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그 유명한 보리수입니다. 하트 모양의 끝이 뾰족하게 늘어진 독특한 잎사귀, 많이들 보셨죠? 그런데 이 보리수가 생물학적으로 기가 막힌 특징을 하나 갖고 있어요. 이게 그냥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사실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거든요? 무화과, 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잖아요. 근데 사실 꽃이 없는 게 아닙니다. 겉으로 피지 않고 열매 주머니 안쪽에 꽃이 숨어서 피는 구조예요. 이걸 한자로 화과동시라고 하는데요. 꽃과 열매가 완전히 똑같은 시간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. 꽃이 피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미 결과물인 열매를 자기 안에 품고 있다는 거죠.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?
아니, 근데 이 식물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번아웃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? 우린 보통 이러잖아요. 아,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, 돈만 이만큼 모으면 그때 가서 진짜 행복해야지. 행복을 자꾸 뒤로 밀어요. 하지만 보리수가 보여주는 이 화거동시 법칙은 다릅니다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보상이고 성공이라는 거예요. 나중에 올 행복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갉아먹지 마세요.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 행동 안에 이미 우리가 그토록 찾는 깨달음과 성취가 꽉 차 있으니까요. 이제 마지막 생의 끝자락으로 가보겠습니다. 높게 뻗은 이 나무는 바로 사라나무입니다. 인도 북부 원산인데 목재가 진짜 엄청나게 단단하고 심지어 방수 성분까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집 지을 때, 배 만들 때, 심지어 마지막 화장할 때 땔감으로도 쓰입니다. 요즘 말로 치면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극강의 가성비템, 다목적 생존 키트 같은 나무죠.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던 열반의 순간을 함께한 나무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부처님은 왜 하필 두 그루의 살아나무 사이에 누우셨을까요?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.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그 유명한 가르침 자등명, 법등명이라는 두 개의 랜턴 개념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. 한 그루는 내 자신을 믿고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, 다른 한 그루는 우주 불변의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법등명을 의미하는 거죠. 이 험난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딱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.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멘탈갑, 나만의 단단한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하고요. 동시에 내 고집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짚어주는 객관적인 진리의 나침반도 필요합니다. 이 두 개의 튼튼한 살아나무 기둥이 내 마음속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우린 절대 삶에서 길을 잃을 일이 없는 거죠. 자, 그럼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엮을 수 있을까요? 이 과정은 단순한 식물 이야기를 넘어 우리 감정이 성숙해지는 완벽한 로드맵이에요. 먼저 무우수처럼 시작부터 쓸데없는 근심은 싹 덜어내시고요. 잠부나무처럼 쓰디쓴 현실을 피하지 말고 공감하며 쿨하게 마주하는 겁니다. 그리고 보리수처럼 일하는 과정 자체에서 즉각적인 기쁨을 찾고 마지막 사라나무처럼 나 자신과 올바른 이치라는 두 개의 랜턴으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. 남들이 정해놓은 완벽한 셈, 그 잣대에 맞추느라 숨 턱턱 막히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네 그루의 나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심어보세요. 외부의 압박이나 타인의 기준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고 단단한 여러분만의 숲을 말이죠. 그 숲을 정성껏 가꾸다 보면 그 안에서 진짜 평안과 인생의 답을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당장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나무를 가장 먼저 심고 싶으신가요?